감기를 걸려라. 너의 말투가 12야. 진짜 나가. 왜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야? 안 냈다고. 지금 화내고 있잖아. 그래. 나도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나도 이런 모습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오늘은 게임 중독 문제로 엄마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4학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거고요. 어렸을 때는 너무 애가 순딩순딩 했거든요. 순딩이. 네. 주변 사람들도 너무 진짜 순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니 화도 많아지고 욱하는 것도 많아지고 평소에는 저러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변하고 게임하면서도 같이 하는 상대를 자꾸 막 못한다고 막 혼자 막 열을 내요. 왜 굳이 저는 옆에서 그걸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너도 못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또 얘가 못한다고 막 하면서 막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 핸드폰을 잠깐 압수를 했는데 이제 이게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서 가방을 이렇게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물어보니까 내 건데 왜 선생님이 가져가느냐. 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던졌다고. 핸드폰에 집착이 있는 건지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지 자기 물건. 어렸을 땐 안 그랬어요. 근데 3학년 때부터 핸드폰을 만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부터 아이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고 엄마가 너무 핸드폰 많이 하니까 압수하려고 하면서부터 핸드폰에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가 안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니까 가방을 던진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집에 규칙은 있어요? 핸드폰 사용 규칙? 하루에 2시간씩만 하자고 했는데 뭐 하면은 뭐 아직 안 끝났다고 30분만 더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 안 해줬다고 엄마 때문에 뭐 이거 뭐 못했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프리로 해달래요. 갖고 제가 한 번 프리로 해줬는데 진짜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뭐 7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뭐 내일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엄마가 참견해? 엄마가 왜 신경 써? 이런 식으로. 엄마나 아빠를 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화를 많이 냈었어요? 네, 그냥 짜증이 항상 이렇게 많아 있어가지고 뭐 밥을 안 먹어도 짜증을 내고 밥이 왜 없냐고 짜증내고 빨리 안 해놨냐고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는 착한데 이제 집에 와서는 좀 달라지는. 착한데 왜 근데 집에서는 그 완전 정반대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꽤나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밖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변해. 그럼 이제 엄마가 화가 많이 나거든요. 주변에서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애가 너무너무 힘든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민준이가 뭐가 힘들어? 이 정도면 10명도 키우겠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키워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혹시 좀 예민한 아이는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민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좀 낯선 공간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냥 그런 기질인 게 아니고 밖에서 맞춰주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에 가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을 엄마 아빠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엄마 아빠를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줬어.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럼 조금 덜었어. 이건 너무 적잖아! 이런 친구들 만날 때 어머니도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조용해. 근데 집에 가면 약간 방구석 호랭이가 된다?
우리 아이가 조금 예민한 기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단서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론했던 것들이 맞는지는 아이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방에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그림 그리기 해봤나? 그림 그리기는 당연히 해봤겠지. 쭉. 펜 줄 테니까 요거 갖고 그릴 수 있는 거 하나 그려보고 있어. 알았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다 그리면. 자, 필요해? 잘 줄게, 선생님. 자가 쇠자가 있고 플라스틱 자리인데 어떤 거 줄까? 플라스틱. 자, 그런 걸로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자이크 때문에 표정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약간 표정이 어떠냐면 잔뜩 이제 찡그린 이 대표적인 사춘기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이렇게 반항심이 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게 반항심 가득한 얼굴을 갖고 시키는 건 또 다 잘해. 그리고 뭐 이 선을 긋는데도 대충 긋지 않아. 자가 필요해. 되게 세심하게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약간 어른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있지만 지시는 또 되게 잘 따르고 있어요. 이 사이를 봤을 때 전체적인 느껴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 예민한 기질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통 사춘기 아이들에 대할 때는 좀 항상 매트하게 대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녕 막 이러면 안 돼. 사춘기 아들한테는 왔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있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하면 돼. 이런 느낌이 좀 맞는다라면 예민함이 낀 사춘기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대해줘야 돼요. 조금 더 조심조심.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다시 그려볼래? 보자. 야, 얘도 되게 꼼꼼하다. 선생님, 쟤 들고 가도 돼? 들고 가도 돼? 자, 전반적으로 제가 내리는 지시에 잘 쫓아오고 그림도 대충 그리지 않아요. 꼼꼼하게 자기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뒤집어서 다시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조금씩 먼저 아이 세상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좀 필요하죠. 자, 먼저 아이가 빠져 있는 그 게임이란 세계,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조금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뭐 좋아해? 저요? 게임이요? 게임 뭐 좋아해? 브롤스타즈요. 불을 해? 선생님도 불을 하는데 트로피 몇인데? 27,000이요. 27,000? 27,000? 예. 쌤 불을 보여줄까? 너 이거 잘해? 뭐요? 불을 잘해? 좀 하는 편이야? 그 선생 한번 봐도 돼? 잘할 수 있어? 그럼 한 판만 보여줘? 어떤 걸로 보여줄래? 자,
골라봐. 캐릭터 고르고. 팽으로. 네. 어디야? 핫존? 좋아. 보자. 너 한 판하고 선생 한 판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잘하는데. 화이팅. 꽤 하는데? 오, 5명 죽였어. 자, 이제 쌤한다. 사춘기 아들에게 권위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사춘기 아들에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권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관심사의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애들과 조금 달라요. 여자애들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다 나도 좋아해 라는 개념이 좀 더 있다라면 남자애들은 어떠냐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세계를 저 어른이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른의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라고 느끼는 그 감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쌤 한다. 쌤 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쌤이 만약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자. 아. 아니 뭐야. 궁 썼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 얘.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쌤이. 궁을 쓰고 돌려차기를 기절을 해야 되는데 궁 쓰고 돌려차기 써야 돼? 그건 안 했구나. 그래서 쌤은 한 마리밖에 못 죽였어. 배웠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볼게. 게임을 한다고 아이보다 뭐 잘해야지 권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 아이 세계를 꽤나 알고 있다.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 혹은 나는 잘 모르니까 얘한테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의 세계를 좀 알아. 선생님도 너랑 같은 존재야. 자, 이제 게임만 하면 안 되죠. 라포를 쌓았으니까 쌓은 라포를 다시 수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지금 27,000이라 했지? 그럼 불을 몇 마리야? 70이요. 70이야? 엄청 모았네 진짜. 너는 근데 만약에 이 불월의 캐릭터가 매번 새로 나오는 거 아니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 너가 불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뭐 만들어 보고 싶어? 저격수요. 저격수.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딱 5분 줄 건데 너가 상상하는 불을 하나만 그려봐. 알았지? 선생님도 선생님이 상상하는 불을 하나 그려볼게.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불호를 만든 다음에 4가지를 정해야 돼. HP, 그리고 두 번째 공격력, 데미지, 궁 공격력, 그리고 이동 속도. 이거 4가지를 정해야 돼. 근데 이 4가지를 정할 때 합계가 딱 1000이 돼야 된다. 잘했어? 뭐야? 펜가드야 얘는? 펜가드 좋아. P 400, 오, 궁 200, 공격력 100, 이동속도 200, 오. 그럼 100 남는데? 100은 왜 남겼어? 그냥 남겼어? 자, 지금 이 아이가 4학년인데 숫자 1000을 만드는데 4개로 쪼개는 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이가 학업을 손에서 놓은 지가 조금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는 감정과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반드시 순서겠지만 이후로는
이 부분도 개선을 해줘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공부 자체가 조금 우리 아이한테 어려운 상황인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요것도 나중에는 반드시 봐줘야 된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서 너무 이것부터 접근하면 이러다 그르치게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겼어? 자, 그 다음에 얘만의 기술성. 특히 궁을 어떻게 쓰는지는 써야 돼. 알았지? 자, 천천히 작성해. 조금 헷갈리면 옆에 선생님 거 보고해도 돼.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잠깐 봐도 돼, 뒤에서? 궁 날아가서 상대팀 쪽으로 간다. 속도는 보통이다. 맵 노가웃에서 좋다. 자, 아이한테 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불호를 새로 창작해보는 이 활동 자체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불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글을 써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5분 동안 한 문장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도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아직 전체적으로 서툴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 뭘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중요한 순간에 엄마한테 압박을 당하면 머리에 생각이 엉켜버리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민준아, 엄마는 너무 궁금해. 왜 그렇게 하냐고 라고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나가라고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어쩌면 아이가 엄마랑 부딪혀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자기 표현하거나 자기 의견을 말로 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입장을 충분히 알았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랑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 잠깐 했거든? 알고 있지? 엄마가 했던 얘기를 먼저 들려줄게. 어머니는 하루에 2시간 정도 게임하는 거 정해져 있다며. 근데 엄마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더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건 화를 내는 거, 게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 엄마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 근데 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긴 했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게임을 졌을 때 엄마가 화내면서 하지 말라 해서 화나요. 자꾸 이렇게 화낼 거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게 화나는구나. 게임하다 지면 화가 날 때가 있지. 같이 하는 상대를 자꾸 막 못한다고 막 혼자 막 열을 내요. 그럼 왜 굳이 얘가 열을 내면서까지 너도 못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모자 간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중간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원하는 게 있어? 앞으로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화 안 낼 수 있어. 뭐 이런 거. 게임할 때 화났을 때 말하는 거. 화냈을 때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좋아, 이거는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루에 주어진 시간 외에는 게임 안 하고 엄마의 약속 지키는 건 가능해? 아니요.
게임 시간을 좀만 더 늘려주면은. 2시간 부족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여기서 이제 빠직하시거든요. 아니, 엄마가 너를 믿어주면 너도 믿게끔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게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찍어 누르려는 자세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돼요? 누르려는 게 아니고, 참아주고 있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너를 도우려는 거야.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2시간 부족해?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어? 3시간. 3시간? 근데 나한테 궁금한 건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게임을 못 참는 게 있어. 취미생활로 하는 게임이 있고, 게임 안 하면 안 되겠어, 너무 하고 싶고 못 참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이거 2가지가 있단 말이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해. 두 번째. 2번째야? 이게 또 엄마한테 열받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너는 그러면 조절이 안 되니? 하면서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대화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아이의 변화 포인트는 뭐예요? 방어적이지 않죠. 적대적이지 않아요.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사실은 조절이 어떤 면으로는 안 되고 있네요 라는 것을 아이가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어야 돕지. 근데 대체적으로 요걸 끌어내기 전에 대화가 그르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아이가 대화할 때 되게 중요한 거, 열받는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2번째야? 야, 되게 솔직하네. 지금 조절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그러면 선생님이 막 3시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겠지.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2시간 약속을 충분히 잘 지키고, 그리고 화가 좀 덜 나고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때 엄마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 보는 건 어때? 그 선생님 엄마한테도 얘기를 좀 잘 해놓을게. 알겠지? 사춘기 아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조금 대화가 안 되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통해 하면서 겉으로만 듣고 속으로는 일을 가는 상황들이 사춘기 때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야? 안 냈다고! 지금 화내고 있잖아. 잘못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야. 잘못 안 했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만 짜증내고 그만 소리 질러.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성인으로서 인정해주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게임을 해보면서 알지만 나쁜 게 아니야. 게임은 재밌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 근데 딱 나이에 조절하는 거 잘 못 배우고 크면 있잖아, 조절 안 되는 아기 같은 어른이 꽤 나오거든. 어른들도 다 어른스럽지만 아는 거 알지? 그런 아기 같은 어른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어른들은 계속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 내가 조금 더 크면 너가 조절만 되잖아? 그 엄마도 더 너 믿어주신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이가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거에 꽂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게임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고 오프라인에 있을 때도 너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감정을 살려주는 게 항상 어떤 솔루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한테 미션 하나 줄 건데 한번 해볼래? 이거는 사실 힘이 진짜 좀 센 애들한테만 시켜보는 거거든. 톱으로 나무 자르기 해볼 수 있겠어? 자, 자를 수 있겠어?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갖고 자른 애들이 몇 명이 안 돼. 야, 속도 잘 난다. 야, 이걸 포기를 안 하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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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벗어. 와, 씨, 잘하긴 잘하네. 물 좀 줄까? 야, 쌤이랑 물 먹고 오자. 자, 어떠셨나요? 그래도 오늘 기분이 꽤나 좋게 이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수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어머님께 드렸던 중요한 얘기까지 세 가지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탐탁치 않은 얼굴 금지.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님들이 아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머님의 통제가 아니고 이 얼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게임하러 가요. 여러분도 어때요? 그냥 허락해 주는 게 아니죠. 탐탁치 않은데 참고 있는 거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게임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생각보다 탐탁치 않은, 정확히 말하면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다가가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에 예민해요? 인정받는 것에 예민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실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 자체가 대화의 첫 단추가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항상 저희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좀 게임을 해보셔야 그 탐탁치 않은 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해본 영역에 내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이질감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거부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내가 아들이 하는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내 얼굴이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가지 않아요. 어머님은 브롤스타즈 좀 아세요? 아, 저 신랑이 아는데 네. 저는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할 줄은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화가 나?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같은 편이? 아, 게임 안 하고 나가버리거나. 혹시 게임하면서 화가 나는 마음이 이해하세요? 쨍그램이라는 데서 3명 3대3으로 싸우는데 한 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2명이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지는 게임에 맞아요. 화가 나겠지. 그 포인트를 되게 이해하면서 얘기하면 단계가 생겨요. 그럼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런 미미한 포인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 게임하다 저 미쳤네 저거. 그게 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사정을 알면 보이는 것들이 내가 안 해보면 안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한 사람 안 움직여? 그럴 때 그 게임 나가다 다시 켜. 그게 나아. 3대2로 못 이겨. 그리고 그건 짜증만 나. 그냥 나갔다 다시 새 게임을 빨리 하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해보면 아는 조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언해주잖아요. 그럼 짜증이 났다가도 몸만 듣고 나면 되잖아요. 권위라는 게 그런 데 생기거든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하니까 이게 좀 해결이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이 아이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춘기가 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춘기에 약간의 예민함이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포인트에서 예민한 아이였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는 어렸을 때 굉장히 순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예민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해 보이는 아이들이 진짜 순한 게 아니라 속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민하다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가시처럼 까칠하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나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민한 아이들이 밖에서 사회생활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낮추는 거예요.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 애들 있잖아요. 집에 가서 힘들어. 밖에서 에너지 많이 쓰고 와서 집에서 조금 막 더 편하게 있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맨날 막 누워있고 이래가지고 그만 좀 누워있으라고 앉아있으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 밖에서 에너지를 다른 애들 더 많이 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예민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네, 그쪽으로는 아예. 만약에 여기까지 생각이 가셨다면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건 그 아이의 예민함을 여는 버튼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 버튼을 은연중에 누르진 않았을까? 요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말들이, 좀 협박하는 말들이 뒤집어지는 버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또 그런 말 하면 갑자기 얘가 돌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어머님이 알면서도 이제 어머님도 알면서 쓰시는 거죠. 네, 제안을 또 네. 하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 네. 그게 이제 그게 안 좋아요. 오늘 이제 나가셔서 예민함을 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극단적인 말 하나. 항상 화법을 너랑 나랑 한 팀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게임하는 게 나빠? 그렇지 않지. 네가 요구하는 게 다 맞아. 그런데 엄마가 계속 시켜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엄마 지금 걱정되지. 지금 조절을 배워야지만 되는 나이지. 엄마가 네가 안 시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지? 우리 싸우는 게 아니지. 이거를 명확히 하면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딱 나이에 조절하는 거 잘 못 배우고 크면 있잖아. 조절 안 되는 아기 같은 어른이 꽤 나오거든. 그런 아기 같은 어른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어른들은 계속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 내가 조금 더 크면 너가 조절만 되잖아. 그 엄마도 더 너 믿어주신다. 자, 세 번째, 사춘기 아들과 대화가 도무지 안 통할 때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여러분, 대화를 끊고 나가야 할 때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나가라고! 엄마 원래 나가려고 했어. 근데 너가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나가니? 요 패턴이 반복돼요. 시비를 걸려라. 너의 말투가 시비야. 진짜 나가. 그래 놓고서 왜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야. 안 됐다고. 못하면은 도움을 청해. 혼자 그렇게 할 거면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해. 나가.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잘못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야. 잘못 안 했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만 짜증내고 그만 소리 질러. 알겠어? 몰라. 이럴 때 저를 믿고 빨리 끊고 여러분이 나가주셔야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아이 모습으로 빨리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않고 계속 미적거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얘는 엄마랑 왜 갈등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아니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침해해? 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깔끔하게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빨리 나가라고. 마음은. 아, 일단 잠깐 혼자 있고 싶고 내가 추스리고 싶으니까 나 애 취급하지 말고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두라고. 근데 어머님은 아, 너무 찝찝해서 못 나가시. 네, 맞아요. 너무 찝찝해. 아, 왜 대화가 이렇게 되지? 와, 막 너무 찝찝해가지고 어머니 발길이 안 떨어져. 차마 나갈 거야. 나갈 건데. 계속 이제. 나갈 건데. 하고 이제 말이 계속 길어. 그는 나가라고 하니까. 아, 왜 안 나가냐고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상태는 교육이 전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되면 어머니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자리 뜨세요. 더 다가가려고 하면 더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님이 다가가지 않고 깔끔하게 딱 할 얘기만 하고 물러나 주시면 또 금방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머님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지 멋대로 살게 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빠져주고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다라면 정리해서 가셔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내가 얘기할 때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과 불필요한 거, 이거 두 가지를 구분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머님은 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 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만. 별로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집에서의 규칙,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들어와요, 그러면. 양치 깨끗하게 하기 이런 거 안 돼요. 예를 들면 못된 말 하지 않기. 게임하기 전에 정확하게 숙제하고 게임하기. 아, 하늘이 두 쪽 나도 가르쳐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네. 두 가지만 들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막상 생각해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줄 게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게임하는 거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너 진짜 이렇게 늦게까지 한번 하고 싶니? 그럼 날 한번 잡아서 12시까지 몇 월 며칠은 12시까지 한다. 하루 정도 그렇게 해보고 얼마나 피곤한지도 한번 겪어보고 그날은 1시까지 할 동안 간식도 좀 넣어주시고 이해 가셨죠, 어머니?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요즘 어떠세요? 요즘 조금 평온해요. 어떻게 좀 평온하세요, 요즘에는? 옛날이랑 좀 그래도 달라요? 모습도? 네,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네. 말투도 그렇고, 저한테 요구할 때, 네. 엄마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쓴 거 네,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어때요? 이거는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잘 지키고 있고, 집에 와서 숙제도 어느 정도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고, 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니, 엄마랑 대화가 좀 된다고 느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고, 대화가 안 돼. 근데 네, 이제는, 엄마가 대화가 되고, 날 되게 많이 믿어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음, 어머니 뭐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 네네,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어머니. 네,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 이제 네. 이 정도로 하고 편 마무리 짓고 또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는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 앞으로도 힘내시고 저희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강의 있으면은 보러 갈게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사춘기 아들과 엄마와의 갈등을 라이브로 열어서 같이 지켜보고 방향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지금 이 상황을 중계할 수 있게끔 열어주신 우리 어머님과 아드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몇 번 했다고 이 문제가 싹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룰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사춘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